1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1번님들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현재 1번님들은 좀 짊어지고 있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내가 끝까지 완주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힘을 많이 쏟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스트레스나 정말 많은 일들을 혼자서 짊어지느라 체력적으로 좀 힘든 상태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책임감이 너무 커졌다던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에 요령이 없고 좀 효율성이 낮다던가 그냥 막 체력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내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던가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만큼 흐름이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짜 노력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만큼의 보상이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일단 내가 꾸역꾸역 나아가고는 있지만 지금 방향성의 확신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이렇게 나아가고 싶어. 근데 현실 상황은 그렇게 좀 따라와 주지 않다 보니까 이런 점들이 현재 우리 1번님을 좀 힘들게 하고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우리 1번님들이 이 많은 짐들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흐름들을 좀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는 싶은데 그 구간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건 아닐까 싶거든요. 10번이라서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 막바지인데 그 직전에 과부하 구간에 좀 걸려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가까운 미래 2, 3개월 이내에 일어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드 4번이 등장했네요. 처음에는 나뭇가지가 10개나 있었지만 이제 2, 3개월 이내로 4개로 딱 줄어드는 가벼워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자, 완드 4번이 나왔을 경우에는 안정적인 자리를 잡는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떤 조직이나 회사, 자리에 딱 정착을 하게 되면서 좀 동료나 파트너, 협력 관계가 생길 수 있고요. 또 나의 현실적인 상황도 안정적인 리듬으로 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들과 딱 합이 맞게 되는 그런 시작점이 생길 수 있겠고 주변 여건이나 조건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찾아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해볼 만한 상황이 찾아오면서 무언가를 하기에 튼튼한 상황이 마련될 것 같다. 그냥 기본만 유지하고 가꾸기만 해도 순조로워지는 상황들이 들어오면서 우리 1번님도 좀 마음의 안도감이 생기고 잘 해볼 수 있겠다. 앞으로 미래에 대한 걱정은 없겠다. 이렇게 나의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으로 얻게 되는 건 펜타클 9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아도 나 혼자서 설 수 있는 결과가 만들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돈 벌 기회가 생기게 되면서 물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자립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안정적으로 일할 내 자리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수익 구조가 단단해진다. 그래서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또 내가 어떤 자리를 잡음으로써 주변에서 좋은 평가가 들려온다던가 나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말들이 들어온다던가 하면서 여유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개인적인 성취를 이뤄내면서 혼자서도 잘 굴려갈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메시지 카드에서도 정말 크게 기뻐질 그런 변화가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번님들은 오래 붙잡고 있었던 패턴이 끝나면서 이제 정체되었던 일이 속도가 붙기 시작할 것으로 보여져요. 과거 방식으로는 도달하지 못했었던 그런 상황과 결과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또 내적인 변화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1번님의 마음가짐이 이제 변하게 되면서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생길 수 있고요. 드디어 나도 이제 좀 해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감정들, 생각들이 찾아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좀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그리고 오래된 문제 하나가 명확하게 해결이 될 것이고요. 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면서 유리한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상보다 더 좋은 방향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우리 1번님이 이 정도겠지라고 생각한 그 이상으로 변화가 들어오고요. 인간관계든 일이든 삶이든
강하게 조금 기반을 잡을 수 있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들로 변해갈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전까지는 토성의 시간을 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카드 그림을 보면 무인도거든요. 배도 없고요. 사람들도 없습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수 없는 곳에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황량한 땅인 만큼 생산성도 낮고 결과도 잘 나오지 않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앞으로 찾아온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미 1번님은 이 구간에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고립된 시간 속에서 사람들과도 잘 연결되지 않고 혼자만의 시간을 좀 가지실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나의 일, 나의 생각,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런 성찰들에 좀 집중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방향도 좀 재정비하고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보고 또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도 명확하게 다져가면서 좀 나 혼자만의 시간에 집중하겠다.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정체되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시간 덕분에 내 사람, 내 환경, 내 리듬, 나만의 일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1번님들이 방향을 좀 새롭게 잡아가야 되는 구간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또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좀 실행을 해봐야 되는가, 내가 이렇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짊어갈 수가 없는데 이것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동안 나에게 이제 불필요한 거, 나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 방식들, 또 나와 이제 맞지 않은 관계들 이런 것들을 다 걸러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단절이 오히려 집중력을 주면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만 남겨두게 만든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 1번님들은 고립과 정체된 구간에 있는데요. 이때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 시선이 이동될 거고요. 그 시간 동안 불필요했던 것들, 이런 것들을 모두 자연스럽게 정리하고 공간을 비우는 과정을 겪게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환점을 위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내적인 부분을 재정비하게 된다. 그래서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준비를 모두 마치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1번님들은 빌드업 구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목성 카드가 나는데, 토성은요 이제 좀 노인의 카드라 그래서 느리고 좀 정체되고 좀 건강도 체력적으로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그럴 수 있는 구간이라 볼 수 있고요. 목석은요 확장이에요. 나의 영역을 넓힌다. 뭐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된다.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변화의 행성입니다. 그래서 2, 3개월 이내로 좀 명예적인 좋은 소식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일이나 관계 영역에서 좀 인정을 얻게 되는 사건 분명히 있거든요. 주변에서 우리 1번님을 높게 평가한다던가 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겠다라는 평판을 얻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직업적으로, 성과적으로 공식적인 인정을 받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만 알고 있던 능력이, 나만 알고 있던 노력이 외부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그런 시점이 꼭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좋은 소식은 단순한 뭐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경 전체가 나에게 유리할 정도로 정돈되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조직이나 협업 관계에서 좋은 자리, 좋은 기회가 분명히 들어오고요. 아, 이 정도면 정말 충분하지. 이 정도면 내가 감사하지, 만족하지 라는 생각들 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내 역할이 정해지면서 안정된 자리를 잡게 되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조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매달린 남자가 등장했습니다. 지금은 행동보다는 생각을 하는 시간들, 미래를 위해서 대비책을 마련해 놓는 시간들 꼭 가지셔야 되겠다 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억지로 진행시키는 쪽보다는 흐름을 읽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 시기라고 보여져요. 아마도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방향성이나 답이 잘 나오지 않을 거예요.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해결책들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고 새로운 관점으로 좀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보다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가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도 좋고요. 또는 지금 미리 예견되는 어려움이 있다. 리스크가 있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토성은요, 내가 벗어나고 싶다고 해서 벗어날 수 있는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 토성의 시간은 각각 다른 시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무조건 찾아옵니다. 우리가 막 달릴 때도 있으면 멈춰야 될 때도 있고 뒤를 돌아봐야 될 때도 있고 또 이런저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가 있잖아요. 그 시간이 다 토성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무언가를 하는 때가 아니라 그냥 기다려야 하는 때이다 라고도 볼 수 있어요. 진짜 완벽한 타이밍이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려라. 지금은 그냥 타이밍을 재고 있으면 된다. 기회가 완전히 열릴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때가 오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 구간을 억지로 움직이게 하려고 하지 마.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1번님들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 무엇을 하면 좋을지 카드 한 장 더 뽑을게요. 달 카드네요. 달 카드는 이제 밤이거든요. 어두운 밤이니까 모든 게 명확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 흐릿하게 보이고 그래서 내 마음도 너무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고 걱정이 생기고 감정 기복도 크고 밤에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문득문득 과거의 어떤 어려움이나 실패, 상처들이 떠오르고 이럴 수 있는 시기예요. 자, 근데 지금 달 카드가 말하는 거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의 해결책은 등잔 밑에 있어. 너의 정답은 등잔 밑에 있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평소와 다른 관점으로 상황을 둘러봐봐. 그러면 너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 어떤 힌트 같은 것들을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 우리 1번님들은 확인되지 않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요. 내가 모르는 정보라던가 아직 보이지 않는 변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좀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어떨까? 아직 내가 모르는 게 뭐지? 라는 질문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1번님이 아직 모르는 것을 보면 현실적인 부분들인 것 같아요.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 기회를 인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누가 나에게 오고 있는지 누가 나를 위해서 좀 움직여줄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외부의 것들이라서. 그래서 확신이 없다 보니까 방향성이 안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현실에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서 그냥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형태가 잡히지 않은 그 새로운 기회는 이미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오기까지 좀 시간이 걸릴 뿐 지금 이미 오고 있거든요. 느리게 느리게. 그게 이제 인간관계, 일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연결고리라고 보여지고요. 또 새로운 일거리라던가 새로운 프로젝트, 소소하지만 확실한 금전적인 기회들, 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계기들 그런 것들이 분명히 지금 1번님에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또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으시다면 마음으로 원하는 게 있다면 지금 그게 분명히 오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두려울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선명하게 보일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우리 1번님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1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님들 현재 모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번님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으시든 지금 마음속에서는 시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한 상태이시거든요. 구체적인 플랜이나 방향은 완전히 갖추지 못했어도 내가 장기적인 목표 있죠. 나는 저기로 갈 거야. 저 방향으로 갈 거야. 라는 루트가 있으시거든요.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던가
가야 할 방향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잡히고 있는 시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막 마음이 들썩들썩하고 계속 움직이고 싶고 그 시작을 향해 좀 가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로 가야만 가능성이 있고 희망이 있고 더 잘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행동으로 그 넘어가기 전에 좀 타이밍을 보고 있는 중이다. 마지막 정리 단계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출발선에 서서 그 목적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곧 머지않아서 정말 벗어나기 힘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시작, 그러한 단계가 열릴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일 보도록 할게요. 네, 데스카드가 등장했네요. 진짜 이제 새로운 시작 단계로 넘어갈 것 같아요. 이때까지 오래 끌었던 일들, 고민들, 관계들 이제 다 정리되기 시작할 것 같고요. 더 이상 맞지 않은 것들도 이제 종료되면서 진짜 내가 가야 되는 이 스타카드, 내가 가야 하는 그 단계로 걸어가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데스카드라는 건 무언가가 종료되고 시작되는 건데 이 종료라는 건 그전으로 절대 돌아갈 수 없는 종료를 의미해요. 이미 시간은 지나갔고 그 시간이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그런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리 후에 새 출발을 한다. 무언가를 리셋시키고 난 후에 새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완전히 과거에서 탈피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이번님들도 과거와 현재가 딱 분리되는 그런 결정을 내리시면서 일상 자체가 좀 바뀌지 않을까? 나의 활동 반경이라든지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든지 내가 만나는 관계라든지 내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오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뀔 것 같다. 이렇게 보여져요. 자, 이 변화 이후에 우리 1번님들 모습도 보도록 할게요. 내가 새로운 길을 들어가긴 했지만 급하게 뛰지 않고 지금 내가 처해진 그 상황과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세우는 단계를 가질 것 같습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이 방향이 맞는가? 여기서 무엇을 내가 키워봐야 될까? 어떤 길로 걸어가 봐야 될까? 뭔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서 나의 구조와 기반을 튼튼히 하는데 집중하고 있고요. 더 나은 방식, 더 나은 방법들을 찾아보면서 여러 가능성들을 좀 타진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즉, 변화 이후에 걸어가는 길이 제대로 자리를 잡도록 정성 들여서 좀 가꾸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미 2번님들은 방향이 잘 잡혀져 있어요. 그리고 이 시작에 대한 실행도 하셨어요. 다만 빠른 결과와 빠른 성과를 내는 것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걸어갈 그 길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죠. 그 시작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언가를 더 가꿀 거야, 키울 거야, 다듬어 볼 거야, 뭐 이런 부분들에 내가 집중해 볼 거야. 이런 것들을 조금 정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오라클 메시지에서 회복이 먼저입니다. 회복이 되고 난 후에 속도를 올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도 우리 2번님들은 이런 변화 이후에 내가 쭉쭉 뻗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셨을 수 있고요. 이런 변화와 동시에 더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변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점검하고 있고 뭔가 성찰하고 있고 자기 개발을 하고 있고 좀 멈추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재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마음이 산만해질 수도 있고 이게 맞나? 라는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카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시간은 진짜 회복의 시간이야. 나의 마음과 리듬을 정비하는 시간이야. 그 시간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줘야 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스 이후에 찾아오는 시간을 빠르게 내가 도약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기반을 정돈하는 시간, 나의 체력과 감정,
집중력을 재정비하는 시간, 여유를 확보하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빨리 해야 돼 보다는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돼, 제대로 준비를 갖춰놔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좀 회복도 중요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이번님들이 좀 오랜 시간 무리했던 시간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의 건강보다는 어떤 일에 집중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했다, 내 건강은 뒷전이었다 하는 패턴들이 보여지거든요. 내 몸에는 진짜 나쁜 습관이었고 내 몸에는 나쁜 방식이었어. 나의 체력을 더 지치게 만드는 그런 패턴으로 살아왔어. 그래서 피로가 너무 많이 쌓여 있고요. 지금 뭐 과로라던가 만성 피로라던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좀 누적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누적이 되면 우울감이나 무기력함들이 좀 많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컨디션이 저하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너가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기 전에 빠른 성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히 조금 시간을 가져보면서 개선점을 먼저 찾아야 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휴식을 먼저 취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이번님의 기운과 에너지, 체력이 쇠약해져 있고 또 현실적인 상황에 힘이 붙이고 있는 중인데 또 그럼에도 계속 꾸역꾸역 나아가고 있죠. 자, 그래서 좀 쉬엄쉬엄 가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이 데스 이후에 당분간은 천천히 가도 돼, 무리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데스카드 이후에도 너무 무언가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하게 된다면 진짜 속도를 내야 될 때, 진짜 내가 무언가를 추진하고 결단하고 행동력을 올려야 될 때 그렇게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는 미루기, 무리한 일정은 조금 더 피하기, 뭐 식습관이나 운동이나 수면 이런 것들, 건강에 대한 거에 더 관심을 갖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목성 카드가 들어와 줬죠. 목성은요, 확장할 때, 성장할 때, 긍정적인 에너지가 강해질 때, 또 나에게 운이 따르고 있음을 실감할 때 등장하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일이나 노력하지 않은 일 말고 우리 이번님들이 진짜로 애쓰고 노력했던 일 있죠? 또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준비했었던 일들, 그 일에서 운이 무조건 따를 거라고, 그 일 무조건 잘 풀릴 거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이번님들이 어떤 도전을 한다던가 모험을 한다고 한다면 거기서도 운이 진짜 잘 따를 겁니다. 즉 새로운 시도나 새로운 도전, 새로운 변화는 반드시 우리 이번님에게 길한 운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이 목성이 커리어나 나의 일, 작업에서 들어오는 기회라고 한다면요, 나의 실력과 이름을 크게 올릴 만한 일들이 좀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이거 한번 해볼래요? 이거 맡아볼래요? 라는 식으로 기회가 먼저 찾아올 수 있고요. 또 내가 스스로 하기 어려웠었던, 혼자서는 좀 어려웠었던 일들이 있다면 이제 거기서 협력해주는 사람들, 중요한 어떤 사람들과 연결이 되면서 나의 어떤 일들이 점점점 확장하게 되고 나의 영향력도 크게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어느 날 좀 바빠졌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요. 내가 어떤 수입 증가가 될 수도 있고 과거에 해둔 일에서 어떤 수확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투잡을 한다, 부수입을 한다, 내가 프리랜서로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돈의 루트가 늘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이번님에게 다가오는 기회는요, 좀 규모가 커지는 일이 아닐까, 그리고 진짜 내가 가야 할 문이 스스로 열리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내가 회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좀 뛰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타이밍이 찾아올 겁니다. 자, 그러면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컵 5번이 등장했습니다. 컵 5번이 등장했다는 건 내가 잃은 것들, 실패했던 것들, 후회되었던 것들, 아쉬웠던 것들, 여기에 머무르지 말고 지금 나에게 남아있는 거, 지금 나에게 가능한 것에 집중해라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이번님들 마음 한켠에는 이미 끝난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왜 내가 이런 식으로 뭐 살아왔을까? 이미 지나간 일인데, 또 이미 끝난 건데, 뭐 그게 관계든 일이든 금전이든 뭔가 후회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거기에 지금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있는 상태라서 카드는요,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앞으로 더 좋은 가능성이 있어. 또 너에게 남겨진 것이 있어. 지금 더 좋은 국면을 맞이할 수 있는 운이 있어. 거기에 집중해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정말 가능한 선택지, 기회들 또는 가능성들 분명히 지금 우리 2번님들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떤 집착들 내려놓으시고 현재 가능한 것 또 앞으로 가능한 것에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감정 정리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체력적인 부분들, 건강적인 부분들도 포함이지만 우리 2번님들 감정적인 잔재가 좀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들의 에너지 뺏기지 않도록 잘 정리해 주는 거. 그리고 나서 나에게 이제 들어오는 기회들 바라봐 주시는 거 꼭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방향으로 가세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펜타클 7번의 방향으로 가라. 자, 아까도 데스카드 이후에 우리 2번님들의 모습이 펜타클 7번이었어요. 그러면 이미 우리 2번님들은 이런 방향으로, 맞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참고 정도로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펜타클 7번이 이제 가야 되는 방향으로 나온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과 재능, 조건으로 내가 무엇을 더 해볼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를 되짚어보고 지난 일들을 되짚어보면서 좀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봐라. 네가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걸 앞으로 어떻게 쓸지 한번 생각해봐. 계획해봐. 준비해봐.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때까지 노력해서 이 펜타클 7개가 열매를 맺었네? 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내가 써먹지? 어디에다 또 투자를 해야 되지? 이걸 가지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에 집중하시고 이런 생각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전략적인 계획이 먼저 되어 있어야 이 목성처럼 영역을 더 확장시킬 수 있고 나의 지평이 넓혀지면서 해볼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아질 거고요. 또 거기서 들어오는 기회들도 정말 무수히 많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 한마디로 이 데스카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막 성과나 결과에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거기에 조급해하지 마시고 보완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완성도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님들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현재 3번님들의 모습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소드 3번, 소드 여왕 카드가 등장했네요. 지금 우리 3번님은 좀 마음이 상한 일, 예상과 다른 현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일이 있다. 이게 관계든 일이든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좀 반복적으로 올라오고요. 또 과거부터 감정적인 상처가 누적되어 온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일적으로 보면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좀 실망했을 수도 있고요. 일하면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흘러가는 걸 원해. 이것을 원해. 이것을 얻길 바래. 근데 정작 현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계속 나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피로도, 상처가 좀 쌓일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관계로 보면은 어떤 사람과 의견 충돌이 있었다. 그 사람은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지만 나에게는 어떤 상처가 되었을 수도 있고 좀 기분이 언짢아졌을 수도 있고 또 타인의 어떤 행동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아. 뭐 그런 것에 오는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 선부님들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을 겁니다. 실제 발생한 일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두려움 때문에 좀 긴장감도 있고요. 좀 겁을 먹은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계속 과거에 사로잡혀져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와 과거를 좀 비교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생각들이 좀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근데 이 소드 3분 뒤에 소드 여왕이 들어왔죠. 그러면 우리 3번님들은 이 일에 내가 계속 힘들어 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지고 어떤 판단을 내려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눈에 부족한 점들이 보이고 허술한 부분들이 보이고 또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유독 강조되어서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좀 정리할지, 해결할지, 또 잘라내고 끊어낼지 이런 기준들, 이런 판단들을 더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을 끊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건 맞아, 이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힘들지만 아프지만 강한 결단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느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들, 미해결된 과제를 이제는 진짜로 내가 어떻게든 풀어갈 거다, 해결할 거다 이런 의지가 좀 강하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 보도록 할게요. 완드 여왕이 등장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여지는 게 우리 선배님들이 이 힘듦에만 머무는 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판단을 한다, 결정을 해본다, 조금 내가 심사숙고해본다라는 모습이었다면 앞으로는 내가 에너지를 좀 회복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무언가를 내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뭔가 추진한다던가 행동으로 밀어붙인다던가 지금까지 쌓은 기반을 다른 방향으로 좀 넓혀가게 될 수 있는 그런 확장운이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착수하러 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부업이나 겸업을 한다던가 또 나의 생각들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한다던가 나의 계획을 현실화시키는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거는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실행하는 흐름이라 볼 수 있어요.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지시해서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은 이렇게 하는 게 맞아라는 판단으로 밀고 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내 흐름대로 돌리는 그런 힘들이 좀 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결과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타워 카드가 등장했네요. 타워 카드는요, 나를 크게 흔드는 변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완드 여왕처럼 행동해서 나의 틀을 재구성시키는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방식이 무너지고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향이 더 선명해지고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강제로 정리된다. 재편성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배님들은 내가 뭔가 확장하기 위해서 행동하기 위해서 이동이나 변동을 만들기 위해서 행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기존 틀을 깨고 더 큰 곳으로 나아가게 되는 변화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기존 환경이 맞지 않아. 지금의 자리가 맞지 않아. 지금의 방식과 더 이상 맞지 않아. 그래서 변화를 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뭔가 답답해. 고립됐어. 더 이상 뭔가 나에게 유리하게 흘러가지 않아. 그럼 나의 흐름을 이제 바꾸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정신적인 부분으로 보면 우리 산부님에게 오래된 고정관념, 오래된 방식들, 오래 이제 이어져 왔었던 관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이런 것들은 무너지고 또는 정리되고 끊어지면서 새로운 걸로 이제 전환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협업을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럼 이제 이 사람과 협업은 종료시키고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사람과 이제 협업을 한다. 또는 이제 내가 이직을 한다. 또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롭게 접근을 해서 나의 일을 더 확장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배님들이 이때까지 이 타워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내가 이 타워를 만들 땐 진짜 필요한 준비물로 차곡차곡 쌓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에는 내가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이 타워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타워가 더 이상 나에게 맞지 않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허물어 버리고 새롭게 이제 지어가는 과정을 우리 선부님들이 거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지금 또 궁금해지는 게 이 변화가 어떤 분야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고 싶어졌어요. 우리 산부님의 일인지 관계인지 환경인지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지 카드 한 장 더 뽑아보도록 할게요. 완드 에이스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완드 에이스는요, 일, 커리어, 프로젝트, 창작, 수입 구조
이런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를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관계나 감정보다는요.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새로운 방향성을 찾으러 떠난다, 새로운 목표로 나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이나 새로운 방향이 곧 생길 것 같고요. 기존의 방식에 벗어나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해본다던가 갑작스럽게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어요. 어떤 제안이 들어온다던가 나의 일을 좀 확장시킬 만한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 새로운 영역, 새로운 포지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발성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길들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봤고 이제 카드가 정확하게 또 찝어주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지금 3번님들 머릿속에 있는 것들 있죠? 지금 내가 예상하고 있는 거, 또 이때까지 해왔던 방식들, 그리고 계속 고민했던 선택지들 있을 겁니다. 근데 내가 하고는 있지만 그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고요. 현재 방식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시나리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지금 메시지에서도 지금 네가 구상 중인 방향은 아닐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열리기 때문이래요. 더 좋은 게 들어오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나는 A를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더 좋은 B가 생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A로 가려고 했는데 A를 하려고 했는데 A를 잡으려고 했는데 뭐야 더 좋은 게 들어오네? 아, 기다리길 잘했다. 조금 더 생각해보길 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몇 주 안으로 들어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신호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변화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진짜 확신을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일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는 계기가 있겠고 또 예상치 못한 기회나 제안이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겠고 나의 마음이나 상황이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기존의 계획을 새로운 계획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것은 아닐 거야. 왜냐하면 몇 주 안에 더 좋은 게 들어오거든. 더 좋은 방향이 열리거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이제 힌트 카드가 나오는데 우리 3번님의 과정 있죠. 앞으로 거치게 되는 과정. 결과까지 내가 가야 될 때 꼭 거치는 과정에서는 달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지금 카드 그림 보면은 나는 안전한 내부에 들어가 있지만 밖을 보면 어때요? 태풍이 막 불고 있어요. 이 태풍은 현실적으로 보면 뭐냐면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정이 깨지거나 미뤄지는 것들. 약속했던 거, 뭐 계약했던 거, 내가 이제 정해놨던 일정들 이런 것들이 흐트러질 수 있는 시기다라는 거예요. 또는 결정을 내리고 싶은데 결정을 내리기가 좀 어려워, 힘들어. 미뤄야 돼. 좀 기다려야 돼.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지금 개입되어 있다. 외부 상황 때문에 아직은 결정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 무엇도 내가 확신할 수 없고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과정에서는 우리 3번님이 좀 변심이 생길 수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외부의 소음들이나 외부 상황 때문에 방해를 받기 때문에 좀 망설임이 생길 수 있고요. 마음이 하루하루 달라져서 중심을 잡기가 어렵다던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난다던가 등등 외부로 인해서 자꾸 뜻밖의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3번님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환경이 흔들리기 때문에 나도 마음이 흔들리는 시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잘 안 될 거고요. 분명했던 판단도 일시적으로 좀 희미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결과는 너무 좋죠? 최종 결과를 보니까 월계관이 나왔습니다. 너 노력에 대한 보상, 공식적인 인정 들어올 거야. 이거는 갑자기 굴려 들어오는 행운이 아니고요. 그동안 버티고 노력했고 또 재정비를 하셨잖아요. 그것에 정당한 결실이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것들이 드디어 인정을 받는구나.
드디어 누군가가 알아주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정말 기쁘다. 이런 결과라 볼 수 있거든요. 뭐 합격 소식을 받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성취를 하게 된다. 무언가를 잘 완성시키고 마무리 지음과 동시에 또 결과를 받게 된다. 아니면은 주변에서 어떤 인정과 축하, 주목이 따라온다. 뭐 승진처럼 내가 성장하고 뭐 단계가 올라가고 이럴 수 있는 운이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동안 묵묵히 쌓아오던 부분이 빛을 발하게 될 거고요. 나를 중심으로 놓고 주변이 막 말해주는, 주변이 긍정적으로 밀어주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나의 실력들이 이제 성과로 들어온다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 3번님들이 하고 있는 일 또는 앞으로 진행하는 그 일은 결과가 있는, 인정을 받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어려움이 끝나고 일의 흐름이 확실히 좋아져요. 승진, 합격, 통과, 성취 같은 명확한 결과물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래서 좀 나를 흔드는 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외부에서 바람이 불어서 그렇다는 거 이렇게 좀 인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3번님들이 해야 되는 행동 보도록 할게요. 전차 카드. 자, 전차 카드는요. 방향을 잡고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만 보면서 질주하는 인물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고요. 내 뜻대로 안 돼? 그러면 강한 고집으로 밀고 나가는 인물이거든요. 자, 근데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한다면 너 방향을 잡고 쭉 밀고 가야 돼.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너가 하고 싶은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그 목표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흔들리더라도 정신을 다 잡고 추진시켜봐. 너가 정한 길로 쭉쭉 밀고 나가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컨트롤하면서 움직이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이렇게 하지? 내 뜻대로 안 돼? 그럼 이런 방법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결단력 있게 움직이셔야 되고요. 순간순간 감정이 흔들리지 말고 나의 목표를, 나의 목적을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 추진력을 쭉 유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릴 거예요, 앞으로. 뭔가 자꾸 한번 마음먹은 것을, 결정한 것을 번복하게 되거나 진행하다가도 다시 뒤를 돌아보게 되거나 하실 수가 있어요. 계속해서 내가 컨트롤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흔들리지 마. 안 돼, 안 돼. 포기하지 마. 내가 한번 마음먹은 거 끝까지 진행할 거야. 난 할 수 있어. 어떻게든 할 거야. 이렇게 가주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유연하게 행동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은 추진력이에요. 고집이에요. 고집적으로 좀 행동을 해주시는 게 더 길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에 집중해야 될까요? 또 카드 뽑아볼게요. 누군가와 연결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3번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은 나만 잘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사람과 잘 협력해야 되는 일. 사람과 잘 손을 잡고 계약을 하거나 조율을 하거나 소통을 하면서 서로 원하는 것을 같이 이루어가는 그러한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또한 혼자 모든 걸 끌고 가는 것보다는 협력해야 성과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객의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서비스를 좀 더 개선시킨다던가 또는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을 더 생각을 해본다던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 앞으로 이제 취업이나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나와 상대 입장을 잘 맞춰가는 행동들, 좀 친절하게 감정적으로 공감도 해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운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감정적인 마찰은 최대한 피하고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하는 것을 조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호의, 작은 공감, 그런 어떤 소소한 대화들이 큰 흐름을 바꿔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혼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저는 협력하는 사람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와 소통을 잘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나와 일의 균형, 일과 휴식의 균형,
이성과 감정의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과 나의 마음이 잘 합쳐져야 성과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를 지치게 하는 방식이 있다고 한다면 편안한 루틴으로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일을 잘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조금 편안하게 일을 지속해 봐야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나와 협력을 잘 해보셔라. 타협을 잘 해보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3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님들 안녕하세요. 4번님들 현재 모습부터 보도록 할게요. 펜타클 5번. 소드 5번. 힘드시죠? 우리 4번님들. 자, 현재 우리 4번님들 마음이든 몸이든 환경이든 모든 것에서 좀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상태이십니다. 현실적으로 버티고 있다라는 느낌이 강하고 또 소드 5번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과 안 맞는 상황, 결이 다른 무언가와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 있겠다.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지금 이 방식이 맞나? 내가 기대하던 흐름들은 아닌데. 이런 생각들이 좀 자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서적인 소진도 크고 이 상황이 나에게 맞지 않다라는 생각들도 지금 점점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건강에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좀 많이 무겁고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요. 마음적으로 갈등도 많고 날도 서 있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작은 일도 크게 느껴지고요. 자꾸 불안이나 걱정이 늘어난다던가 머리에 어떤 생각들이 많아지고 마음이 쉽게 지치는 흐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몸의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진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은 좀 힘이 부족한 상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컨디션이 전체적으로 좀 안 좋으신 분들 지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일적으로 보면 좀 나와 안 맞는 게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해도 성과가 시원하게 안 나온다. 라던가 이게 진짜 나와 맞는 방식인가?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든다던가 나와 안 맞는 환경, 나와 안 맞는 동료가 있다던가 좀 이러실 수가 있거든요. 자꾸만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거죠. 타협되지 않는 지점이 있다 보니까 자꾸 모호해지고 주저하게 되고 멈추게 되고 고민이 생기고 자꾸 버텨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오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일도 보도록 할게요. 자, 5번의 숫자가 이렇게 3장이나 등장했다는 건 지금 우리 4번님들이 변화에 서 있는 거거든요. 태풍이 막 불고 있는 그 가운데에 서 있는 거예요. 자, 태풍이 불면 힘들죠. 상황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마음도 내 뜻대로 안 따라주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싶어도 행동이 잘 안 따라오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태풍이 불고 나면 어때요? 필요 없는 것들이 싹 치워지죠. 한번 물갈이가 되고 청소가 되죠. 그래서 진짜 필요한 변화라서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운이 안 좋은 시기, 단순한 그냥 어떤 과도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타로 카드의 관점으로 보면요. 지금 정체된 흐름을 깨고 나오는 시기, 나의 한계를 벗어 던질 수 있는, 탈피할 수 있는, 더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에 지금 있으신 겁니다. 자, 가까운 미래에 완드 5번이 나왔다면 우리 4번님들의 에너지가 막 이제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 4번님들이 나와 안 맞는 거, 나와 결이 다른 거,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 이길 수 없는 경쟁,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아, 이건 내가 좀 하기가 어렵겠구나. 아, 이건 좀 안 되겠구나. 이건 좀 포기해야 되겠구나. 아, 이런 것들은 나와 잘 맞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더 편하게 일할 수 있구나. 이런 사람과 내가 함께해야 나도 건강해질 수 있구나.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는 시기예요. 나에게 좋은 거, 해로운 거, 도움이 되는 거 등등등등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면서 한번 해보자. 이제 알았으니까 한 번 더 부딪혀 보면서 나를 일깨워보자 라는 그런 흐름으로 가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체되어 있었던 흐름에서 강한 움직임이 발생할 텐데 여기서 많은 것들이 재조정되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나의 역할이 재조정될 수도 있고
또 내 업무 방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이길 수 없는 싸움은 내려놓고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에 도전을 한다던가 이건 좀 해볼 만하네 하면서 추진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선택지들이나 가능성들, 방향성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해보기 전까지는 뭐가 정답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4번님들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또 이곳 저곳 부딪히면서 정답을 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직접 경험해 보면서 이게 맞구나. 이게 내가 진짜 가야 할 방향이구나. 여기가 진짜 나의 자리구나를 알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완드 5번이 지나게 되면 우리 4번님들은 진짜 내가 원하는 방식과 기준, 방향성이 더 선명해지고요. 직업적으로 더 나은 위치를 좀 선택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요. 뭔가 감정이 살아나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요. 내적으로 강한 열정을 느낄 만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또 약간의 스트레스는 있긴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나를 자극시킨다라고 합니다. 더 잘해봐야지, 더 열심히 해봐야지, 더 알아가 봐야지, 뭔가 이런 식으로 나를 자극시켜주는 감정들, 의욕들, 열정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래서 심리적으로든 행동적으로든 움직임이 시작된다라고 하는데 최종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4번님들은 나의 에너지를 과하게 뺏기지 않는 선에서 일을 하신다, 진행을 하신다 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돌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 내가 뭔가 책임져야 되는 게 있어. 진행시켜야 되는 일이 있어. 그렇다면 내가 줄 수 있는 만큼만 일정한 선을 두고 투자를 한다 또는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적당한 상태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내가 힘들지 않구나. 이렇게 해야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구나. 또 내가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요 정도만 신경 써줘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20만 썼는데 50이 돌아오는 그 방법과 구조를 찾게 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4번님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든 뭐 사업을 하고 있든 회사를 다니고 있든 내가 손해보지 않고 누군가를 챙길 수 있고요. 투자할 수 있고요. 내가 감당 가능한 선에서 조정되고 정리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내가 기여한 만큼 인정과 보상, 기회가 들어오는 구조로 바뀐다. 내가 그런 구조를 찾아냈다,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럼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봤으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혼자 버텨온 흐름들이 끝나고 다른 사람들 통해서 길이 열리는 그런 시점이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거나 좀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고요. 뭐 직접적인 협업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정보라던가 조언이라던가 피드백, 기회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될 수가 있어요. 한마디로 사라문이 열리면서 나에게 정말 필요했던 사람들, 나에게 진짜 필요했던 타이밍, 필요했던 연결점이 생겨나게 되고요. 이것으로 더 나은 상황으로 이어진다, 나아가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펜타클 6번에서도 관계의 균형이 잘 잡혀져 있고 서로 윈윈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내가 주면 그 사람도 주고 그 사람이 주면 나도 주고 서로 지금 윈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진짜 딱 균형이 잡히는 관계가 만들어지고 또 그 안에서 서로 적절한 도움이 오가면서 나의 어떤 물질적인 부분이 더 성장하게 된다. 더 나은 형태로, 더 나은 방향으로 진전이 되기 시작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거운 에너지와 다르게 앞으로는 좀 주변에서 들어오는 많은 정보들과 기회들,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제공이 될 거고요. 또 그만큼 우리 4번님들이 그것들에 투자를 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좀 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우리 4번님들이 거치게 되는 과정에서 이제 부엉이 목성 카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 4번님들이 뭔가 통찰한다라는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본다. 나를 성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어떤 책을 막 읽게 된다던가 지금 고민하는 그 주제를 계속 생각한다던가
이거를 그냥 힘들다, 어렵다로 끝내는 게 아니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 있지? 지금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지? 지금 이 불안한 감정, 그 이유, 원인이 뭐지? 이런 탐구심을 하게 된대요. 그냥 힘들어, 힘들어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주제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 한 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와 안 맞는 게 지금 분명히 있어요. 우리 4번님들.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나를 힘들게 했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근데 나는 운이 안 좋나 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한번 공부해 보는 거죠. 지금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과거부터 이어져 왔었던 그 흐름들을 다시 바라보게 된다. 그러면서 예전에 했던 선택의 의미가 좀 달리 보이고 실패 같던 일들이 사실은 나에게 밑바탕이 되었다라는 통찰이 생기고 현재의 흐름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맥락을 깨끗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를 다시 해석함으로써 현재가 정리되고 그 정리 덕분에 더 나은 미래를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지혜롭게 이 상황을 넘기게 된다. 이게 앞으로 우리 4번님이 거치게 되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실제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 어떤 연구를 하시는 분들, 독서, 마음을 차분히 만드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실 거예요. 내면의 확장을 위해서, 나의 지식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좀 깊이 파고드는 그런 지성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사용해서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무언가를 탐구하든 공부를 하든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적용시키든 그런 활동들을 주로 하실 거고요. 또 과거를 다시 분석해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현재의 문제를 다른 각도로 이해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기준을 새롭게 잡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덕분에 방향이 또렷해지고 훨씬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죠. 자, 그래서 최종 결과. 지금 4번님은 솔직히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배를 타고 나아가고 있는 중인데 파도가 너무 높아요. 이 파도라는 건 외부적인 상황들, 또 우리 4번님의 감정들, 시대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이 되는데 그게 진짜 너무 복잡하게 느껴지고 쉽지 않은 구간이라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결국 배를 타고 있다라는 건 도착해야 되는 항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4번님이 이 모든 과정을 거친 후에 느끼는 건요. 내가 목적지로 향하는 중에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과정이었구나. 최종적으로 이 길은 내 길이 맞았구나. 이런 깊은 수용과 깨달음을 느끼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은 진짜 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힘들었지만 결국 이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이었구나. 지금 흘러가는 대로 유연하게 잘 따라왔는데 어느새 내가 원하는 자리까지 왔네? 진짜 걱정은 많았는데 결국 다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네? 애써 바꾸려 하지 않아도 내 흐름이 나를 옳은 방향으로 데려왔구나. 이런 깊은 깨달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나의 흐름들이 완성이 될 것 같고요. 이 과정 동안 느끼는 바가 진짜 많았고 나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었고 인생 자체의 방향을 완벽하게 정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단순히 나의 일을 잘 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판단력, 나의 관점, 나를 이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깊어지는 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요. 또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확장되는 성장 경험하실 수 있고요. 또 나의 감정과 사고, 행동이 더 정교화되는, 성숙해지는 그런 단계를 밟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실력 향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그 성취를 넘어서 나 자체가 나의 정체성, 나의 그 뿌리가 더 성숙해지는 성장을 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조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4번님들 카드 그림을 보시면 뭔가 비 오는 거리에 혼자 앉아있고 뭔가 사람들과 지금 결도 잘 안 맞고 나의 마음도 붕 떠있고 힘들어 보이는 모습이 많이 나는데 조언 카드에선 어때요? 어린아이, 귀여운 시종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게 조언으로 나왔다면 인생을 크게 바꾸거나
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방향을 억지로 틀거나 할 필요가 없고 지금 너는 좀 어린아이처럼 가볍게 행동해도 돼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철저하게 완벽하게 행동을 하고 항상 맞는 선택을 하고 의무감과 책임감에 내가 진짜 어른스럽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 지금 너무 너에게 필요하지 않아. 왜 항상 어른스러워야 돼? 왜 어른스러운 척, 강한 척 해야 돼? 왜 맨날 혼자 버텨야 돼? 왜 이런 무거운 추를 항상 달고 있어야 돼? 지금은 부담을 좀 내려놔도 괜찮아. 조금은 철이 없어 보여도 괜찮아. 가볍게 웃고, 가볍게 즐기고, 가볍게 생각해도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문화생활, 영감 활동 좀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음악을 듣거나 미술관, 전시회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작품을 보고 다양한 감정들을 느껴보시거나 뭐 영화나 드라마 보셔도 좋고요. 독특한 카페 가보셔도 좋고요. 뭐 글을 쓴다던가 그림을 그린다던가 나에게 영감을 주는 것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이 또 되어야 가볍게 웃고 가볍게 생각하고 현실적인 어려움에서도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너무 무겁게 노력하지 말아라. 어른스럽게 행동하지 않아도 괜찮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좀 집중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 보도록 할게요. 소드 5번이 등장했네요. 자, 소드 5번이 한 장 더 나왔죠. 자, 마음에 걸리는 게 지금 있으시죠? 극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 시행착오가 크게 일어나는 일들,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들, 나와 결이 맞지 않는 관계들, 계속 맞춰줘야 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있으실 텐데 자꾸 그것 때문에 상황을 겉돌게 된대요. 자꾸 억지로 진행하게 되고 또 자꾸 여러 장애물도 만나게 되고 이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심리적으로 편안하지 않고 불편하시다라고 하거든요. 자, 근데 이 소드 5번에 집중하래요. 너를 불편하게 하는 거에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핵심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기서 중요한 통찰과 어떤 경험을 잡아내라는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불협화음, 불편함, 어긋남 속에서 진짜 배움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정확하게 뭐야? 어떤 관계, 어떤 상황, 어떤 방식이 너를 자꾸 소모시켜? 내가 어쩔 수 없이 참고 있었던 건 뭐야? 지금 너가 내려놓아야 할 기준은 무엇이고 새롭게 세워야 될 기준은 뭐야? 또는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나 갈등은 뭐야? 이 질문들 있죠? 지금 제가 한 질문들 책에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아, 내가 이걸 끊어내야 이 반복되는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구나. 아, 내가 놓치고 있었던 게 이거였구나. 내가 진짜 집중해야 됐던 건 이거였구나. 를 알게 될 겁니다. 이거 꼭 노트에 한번 써보세요. 지금 제가 한 질문들. 그러면 뭔가 이런 식으로 부엉이처럼 통찰하고 성찰하게 되고 과거의 모든 흐름들을 내가 이해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또 정리하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 같은 패턴이 반복되더라도 나는 예전처럼 힘들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힘들 일이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4번님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